숨이 멎는 순간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금요일 밤, 우리 회사 로비에서 김태준 부장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족발 배달원에게 음식이 젖었다. 남은 음식 처리해라라며 갑질하던 그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민우야,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구나. 정 회장님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배달원은 다름 아닌 정 회장님의 손자였고 부장님은 그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배달원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부장님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정 회장님의 눈빛은 차가웠고 로비에 흐르는 긴장감은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 만남이 우리 회사의 문화를 그리고 부장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프런티어 그룹 본사 마케팅팀에서 8년째 근무 중인 김도윤입니다. 올해로 35세, 대학 졸업 후 바로 입사해 꾸준히 커리어를 쌓아왔죠. 프런티어는 국내 10대 그룹에 속하는 회사로 외부에서 볼 때는 워라밸이 좋고 합리적인 기업 문화를 가진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보면 여느 대기업과 다르지 않은 수직적 구조와 눈치 문화가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 팀의 김태준 부장님은 그런 문화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죠. 지난달 있었던 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날 일어난 사건이 우리 회사의 문화를 바꾸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월의 마지막 금요일, 분기별 실적 보고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다행히 마케팅팀은 목표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냈고 김태준 부장님은 팀 회식을 제안했습니다. 부장님이 오늘은 내가 쏜다고 했으니 빠질 수 없는 자리였죠. 사실 누구도 빠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회식 참석은 사실상 의무와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녁 7시, 회사 근처 고급 일식당에 모였습니다. 총 9명의 팀원이 참석했고 부장님의 기분이 좋아 평소보다 술자리가 길어질 조짐이 보였습니다. 초반에는 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분위기였지만 2시간이 지나자 부장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번 분기 성과는 내가 지난번 임원회의에서 아이디어를 낸 덕분이야. 사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프로젝트 망했을 거야. 부장님이 자신의 공을 내세울 때마다 팀원들은 맞장구를 쳐야 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죠. 어느덧 밤 10시를 넘어서고 있었고 창밖에는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폭우가 도로를 씻어내리듯 내리고 있었죠. 야, 허기지네. 회사로 돌아가서 야식 먹자. 여기서 가까우니까. 부장님의 제안에 아무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폭우 속에 우산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모두 비를 맞으며 5분 거리의 회사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15층 회의실에 모여 부장님이 배달앱을 열었습니다. 뭐 먹을래? 치킨? 피자? 아, 족발 먹자. 팀원들은 이미 술과 식사로 배가 부른 상태였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족발 대자와 보쌈, 각종 사이드 메뉴들을 주문했고 부장님은 결제 시 배달기사에게 팁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30분 회사 로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배달이 도착했다는 연락이었죠. 프런티어 본사는 야간에 보안이 철저해 배달원이 위층으로 올라올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직원이 내려가 음식을 받아와야 하는 상황이었죠. 도윤이, 내려가서 음식 받아와. 부장님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비가 더 심해진 상태였고 이미 피곤한 상태였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려는 찰나 부장님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직접 전화해 볼게. 부장님은 배달앱을 통해 배달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프런티어 본사 15층인데요. 지금 비도 많이 오는데 1층에서 기다리면 불편하시죠? 그럼 15층으로 올라오세요. 잠시 전화 너머로 배달원의 목소리가 들렸고 부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보안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전화를 끄는 부장님의 표정이 불쾌함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요즘 배달 애들 태도 봐라. 고객이 편해 봐준다고 했더니 무슨 규정 타령이야.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받아올게요. 하지만 부장님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내가 직접 내려가지. 우리는 모두 의아했지만 부장님을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부장님 혼자 내려가게 두면 안 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전 팀원이 1층까지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비에 흠뻑 젖은 배달원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청년이었는데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같았죠. 그의 우비는 가벼운 재질이라 이미 많이 젖어 있었고 신발에서는 물이 흥건했습니다. 프런티어 족발 배달이요. 배달원이 젖은 종이백을 내밀었습니다. 부장님이 앞으로 나서서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말이 부장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음식이 찬물에 젖었을 텐데 이렇게 비 오는 날 조심해서 오지 그랬어. 우리 직원들이 이거 먹고 체하면 어쩌려고. 배달원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는 전문가답게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안 적게 가져왔는데요. 비닐로 이중으로 싸서 왔습니다. 부장님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서비스직 교육 제대로 안 하나? 거 내려갈 때 음식물 좀 가지고 가라. 우리가 다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배달원의 표정이 굳어졌고 우리 팀원들은 모두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갑질이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해놓고 배달원에게 남은 음식을 처리하라는 것은 그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죠. 배달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다른 배달이 있어서 남은 음식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음식물 처리는 고객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부장님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뭐? 고객이 부탁하는데 그것도 못해? 너희 업체 어디야? 항에 전화 넣어야겠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배달원에게 미안함을 느꼈지만 부장님 앞에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사 정문 쪽에서 검은 우산을 든 노신사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주변에는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노신사는 다름 아닌 프런티어 그룹의 정 회장이었습니다. 77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역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는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었죠. 이 시간에 회장님이 회사에 오신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정 회장님은 로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우리가 회장님을 알아보고 갑자기 긴장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배달원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배달원과 정 회장님의 시선이 마주쳤고 두 사람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로비를 감쌌습니다. 부장님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배달원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 회장님이 우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부장님, 팀원들, 그리고 배달원까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정 회장님의 접근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이후 우리 회사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비가 쏟아지는 그날 밤 프런티어 본사 로비에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목격하게 될 그 순간을 말이죠. 로비에 흐르는 긴장감이 마치 시간을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 회장님의 단호한 발걸음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부장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직 정 회장님이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한 듯 여전히 배달원을 향한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 무슨 일입니까? 함께 있던 이수진 대리가 낮은 목소리로 부장님의 팔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그제야 부장님이 뒤를 돌아봤고 정 회장님을 발견한 순간 얼굴색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부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족발 봉투를 황급히 내려놓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지만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정 회장님은 우리 모두를 한번 둘러보더니 배달원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 회장님의 표정에는 분노가 아닌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우야,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구나.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배달원에게 쏠렸습니다. 민우라 불린 청년은 조금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배달이 늦어지네요.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로비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배달원이 프런티어 그룹 정 회장의 손자라고. 김태준 부장님의 얼굴은 이제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 회장님은 손자에게 다가가 우산을 건네주었습니다. 내 우산 가져가. 비가 많이 오는구나. 그리고는 우리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시선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계속되자 민우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할아버지. 그냥 배달 왔다 가는 길이에요. 민우의 말에 정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상황을 꿰뚫어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민우는 할아버지에게 가벼운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 회장님은 잠시 민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우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급한 서류를 챙기러 잠시 들렀으니 여러분은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정 회장님은 비서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로비는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장님. 누군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김태준 부장님은 땀을 흘리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다들 15층으로 올라가자.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5층 회의실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족발은 더 이상 식욕을 돋우지 못했습니다. 부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들 피곤할 테니 집에 가서 쉬세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의 회식은 예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모두가 빠르게 짐을 챙겨 퇴근했지만 저는 잠시 화장실에 들렀다가 나오는 길에 로비에서 민우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듯 했습니다. 네, 이제 가려고요. 근데 정말 정 회장님 손자분이세요? 민우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비밀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아르바이트 하는 거 회사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좀 부담스러워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거예요? 신뢰가 될 수도 있는 질문인데.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교육 방침이에요.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서 쓰라고 하셨거든요. 물론 정말 어려울 때는 도와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립심을 키우라는 뜻으로. 그의 대답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재벌 3세라고 하면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부장님께서 불편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했습니다. 민우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배달하다 보면 그런 일 종종 있어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의 너그러운 태도에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할래요?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서요. 제 갑작스러운 제안에 민우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내일 오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오후 배달은 쉬는 날이라. 저희는 다음 날 오후 3시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으로 어제 배달할 때 입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각자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민우는 카페라떼를 선택했습니다.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우리 부장님이 좀. 제가 말을 꺼내자 민우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저를 만나자고 하셨어요? 직설적인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회사 내 분위기가 답답하다고 해야 할까요? 어제 부장님의 행동을 보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정 회장님의 손자인 당신이 그런 대우를 받는 걸 보고 뭔가 위로를 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민우는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릴까봐 걱정돼서 그러세요? 아니요. 제가 급하게 부정했습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민우가 웃었습니다. 농담이에요. 제가 왜 그런 일로 할아버지를 번거롭게 해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은 이미 잊었어요. 민우의 태도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면서 민우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 3학년 학생으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왜 그렇게 철저하게 자립심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세요. 특권을 누리려면 먼저 책임을 배워야 한다고. 우리 가문이 가진 부와 권력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보통 재벌 3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프론티어에 입사할 계획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룹에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길을 가도 된다고요.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죠.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민우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습니다. 그는 특권을 타고났음에도 겸손하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회사에서 창립 기념 행사가 있는데 혹시 오실 예정인가요? 제가 문득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네, 가족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에요. 할아버지께서 최근에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됐거든요. 이 정보가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울림을 주었습니다. 다음 주 창립 기념 행사. 김태준 부장님도 당연히 참석할 테고 민우와 마주치게 될 텐데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상상하니 묘한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때 또 뵙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 봐요. 그런데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제가 배달 아르바이트 하는 것 회사분들께 비밀로 해주세요. 불필요한 오해나 특별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아서요. 물론이죠. 약속합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우의 인품에 감동받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태준 부장님과 관련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비밀을 지켜야 할지 부장님에게 민우의 정체를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다가오는 창립 기념 행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출근했습니다. 마케팅팀 사무실은 조용했고 팀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부장님은 아직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죠. 이수진 대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정말 대박이었지. 정 회장님 손자가 배달부라니.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리지 마. 민우 씨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 이수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우 씨? 이름까지 알아. 어제 나 먼저 나왔는데 너 뭐 더 있었어? 그제야 제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우의 이름을 언급해버린 것이죠.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어제 정 회장님이 부르는 거 들었잖아. 이수진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김태준 부장님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고 팀원들에게 아침 인사도 건네지 않은 채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오전 내내 부장님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팀원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하거나 회의를 소집했을 텐데
오늘은 주로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갑자기 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도윤 과장, 잠깐 시간 있나? 부장님의 부름에 긴장이 되었지만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회사 옥상으로 향하는 부장님의 뒷모습을 따라가면서 혹시 어제 일에 대해 물어볼 것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옥상에 도착하자 부장님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부장님이 담배를 권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권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배달원 정말 정 회장님 손자야? 부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우와의 약속이 떠올랐지만 부장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 회장님이 민우야라고 부르시는 걸 들었으니까요. 부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망했네. 내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회장님이 다 보셨을 텐데. 부장님의 표정에는 걱정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 과장, 솔직히 말해봐. 내가 평소에 갑질한다고 생각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하자니 부담스럽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가끔은 조금 강하게 나오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부장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내가 좀 까다로운 스타일이지.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 입사 초기에는 나도 예의 바르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다고. 근데 회사 생활하면서 점점 변해갔어. 위에서 압박 주면 나도 모르게 아래 직원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풀게 되더라고. 부장님의 고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어제는 너무했어. 비 오는 날 배달원한테 그렇게 대하다니. 게다가 그게 정 회장님 손자라니. 내 앞길이 걱정되네. 부장님의 걱정은 이해했지만 한편으로는 정 회장님 손자가 아니었다면 그런 태도가 괜찮았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속에서 불편함이 올라왔습니다. 부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만약 그 배달원이 정 회장님 손자가 아니었다면 그런 태도가 괜찮았을까요? 제 질문에 부장님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게 물론 아니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장님은 말을 흐렸습니다. 아, 됐어. 어쨌든 이번 일은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조심할게. 옥상에서 내려온 후 사무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그날 오후 부장님은 평소보다 부드러운 태도로 팀원들을 대했고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일찍 수고했어요라며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김태준 부장님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변화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님 손자와의 사건 때문에 잠시 조심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창립 기념 행사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부장님의 스트레스도 증가했고 결국 그의 본 모습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수준의 발표 자료를 어떻게 임원들 앞에서 보여준다는 거야? 다시 만들어. 부장님은 팀원이 준비한 자료를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해당 팀원은 몇 날 밤을 새워 준비한 자료였는데 부장님의 지시가 불분명했던 탓에 방향성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장님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화를 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민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배달 중이었던 것 같았고 저를 발견하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 과장님, 안녕하세요. 점심 드세요? 네, 잠깐 커피 마시러 나왔어요. 민우 씨는 배달 중이신가 봐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점심시간이 가장 바쁘죠.
그런데 내일 창립 기념 행사죠. 준비 많이 바쁘시겠어요? 네, 정말 바쁩니다. 특히 우리 부장님이 말을 하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민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떤데요, 부장님?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부장님이 원래 성격으로 돌아오셨어요. 지난번 일 이후로 잠시 조용하셨는데, 이제 다시 평소처럼 강압적으로 변하셨어요. 민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쉽게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내일 행사에서 민우 씨와 마주치면 어쩌실 것 같아요? 부장님이 알아볼까요? 민우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모르겠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그날 일을 이미 잊었어요. 부장님도 아마 저를 못 알아볼 거예요. 정장 입고 가면 배달할 때와는 많이 다르게 보일 테니까요. 그의 긍정적인 태도에 저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민우를 부장님이 알아보지 못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알아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회사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장님의 갑질 행동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일 행사에서 벌어질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부장님은 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창립 기념 행사의 마지막 점검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내일은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날이다. 모든 준비가 완벽해야 해. 특히 우리 마케팅팀의 신제품 발표는 행사의 하이라이트야. 실수하는 사람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부장님의 말에 팀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를 하루 앞두고 모두가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부장님은 평소보다 더 신경질적이었고 사소한 것에도 화를 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이수진 대리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정 회장님 손자도 온대. 부장님 얼굴 볼만하겠다. 그 말에 저는 가볍게 웃으며 넘겼지만 내심 내일 행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했습니다. 김태준 부장님이 민우를 알아볼까요? 알아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정 회장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회사 내 권위주의적 문화, 부장님의 갑질, 그리고 정 회장님 손자 민우의 겸손한 태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창립 기념 행사 당일, 아침부터 회사는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로비에는 화려한 꽃장식이 놓였고 대형 현수막에는 프런티어 그룹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라는 글자가 빛났습니다. 회사 전체가 들떠있는 분위기였지만 마케팅팀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들 정신 차려. 오늘 우리 마케팅팀의 발표가 전체 행사의 하이라이트야. 실수하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김태준 부장님은 아침부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였고 넥타이를 매만지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부장님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고 우리 팀의 발표는 3시 30분경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우리는 자리를 비우지 못하고 마지막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부장님은 사소한 실수에도 과민하게 반응했고 몇몇 팀원들은 이미 지쳐 보였습니다. 이 그래프 색상이 왜 이래? 어제 내가 바꾸라고 했잖아. 지금 당장 수정해. 부장님의 지시에 박 대리가 급하게 노트북을 열어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색상 변경은 어제 논의된 적이 없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부장님은 계속해서 발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갑자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김 과장, 자네가 오늘 발표 도입부 맡은 거지. 긴장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해. 내 체면이 걸린 일이니까. 네, 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발표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발표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회사에서도 여러 차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해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장님의 과도한 압박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오후 1시 30분, 우리는 행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대형 컨퍼런스홀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임원들과 중요 초청 인사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뒤쪽으로는 각 부서 직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VIP석에 누가 앉아 있지? 정 회장님 오셨나? 부장님이 목을 길게 빼고 앞쪽을 살폈습니다. 아직 정 회장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첫 줄에는 이미 몇몇 고위 임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님은 행사 시작 직전에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수진 대리가 말했습니다. 부장님은 긴장한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다시 매기를 반복했습니다. 평소의 권위적인 모습과는 달리 지금의 그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1시 50분, 갑자기 행사장이 분주해졌습니다.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입구에 서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정 회장님이 도착한 것입니다. 7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 회장님은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느리지만 당당한 걸음으로 입장했습니다. 그의 뒤를 여러 임원들이 따르고 있었고 그 중에 젊은 남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기, 정 회장님 뒤에 있는 젊은 사람. 혹시 이수진 대리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네, 바로 민우였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 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 수수한 넥타이를 맨 그는 마치 젊은 임원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자세와 걸음걸이에서는 자신감과 교양이 느껴졌습니다. 김태준 부장님도 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민우에게 고정되었고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분명 그날 밤 배달원이었던 청년이 지금 정 회장님과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상황을 완전히 이해한 듯 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때 그 배달원이잖아. 부장님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대답했습니다. 어떤 배달원이요? 부장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정 회장님과 민우를 포함한 VIP들이 앞줄에 자리를 잡았고 이 시정각의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사회자의 개회사가 있었고 이어서 정 회장님의 환영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정 회장님은 단상에 올라 침착하고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프런티어 가족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40년 전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한 우리 그룹이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구성원의 노력과 헌신 덕분입니다. 그의 연설은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직원들을 향한 그의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기업의 진정한 자산은 빌딩이나 자본이 아닌 바로 사람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야말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정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고 기업 홍보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마케팅팀은 발표 준비를 위해 무대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부장님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자료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긴장하지 마. 평소처럼만 하면 돼. 부장님이 말했지만 정작 본인이 가장 긴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팀의 발표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김태준 부장님이 먼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고 이어서 제가 신제품 라인업에 대한 도입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청중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질문을 했고 부장님과 저를 포함한 팀원들이 번갈아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부장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민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새로운 제품 라인이 환경 친화적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탄소 발자국을 줄였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부장님이 대답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는 부장님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대신 나서기로 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신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고 포장재는 생분해성 소재로 대체했습니다. 또한 물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상쇄하기 위한 탄소 크레딧 구매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민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확한 설명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장님은 급하게 화장실로 향했고 저는 다른 팀원들과 함께 로비로 나왔습니다. 그때 민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발표 정말 잘하셨어요, 김 과장님. 감사합니다. 민우 씨도 오늘 정말 멋지네요.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민우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냥 옷만 바꿨을 뿐인데요. 그런데 부장님 표정이 굳어있던데 괜찮으신가요? 아, 민우 씨를 알아보신 것 같아요. 아마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질문한 건 아니에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알아요. 민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의 대화는 행사 재개 안내방송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다시 행사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태준 부장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조금은 진정된 모습이었습니다. 김 과장, 아까 잘 대답해줘서 고마워. 부장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장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부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 청년, 정말 그날 밤 배달 왔던 사람이 맞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부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구나. 행사는 계속되었고 다른 부서의 발표와 공로상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정 회장님이 다시 단상에 올라 마무리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모든 발표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마케팅팀의 신제품 소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프런티어는 혁신과 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정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고 행사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임원들과 주요 부서장들이 참석하는 VIP 리셉션이 예정되어 있었고 마케팅팀 부장인 김태준 부장님도 당연히 참석해야 했습니다. 김 과장, 자네도 나랑 같이 리셉션에 참석하게. 오늘 발표를 잘해줬으니 내가 정 회장님께 소개해주겠네. 부장님의 제안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장님은 항상 공을 자신이 차지하고 부하 직원들은 그림자처럼 뒤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마도 민우와의 일 때문에 저를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장님과 함께 VIP 리셉션장으로 향했습니다. 정 회장님과 민우가 그곳에 있을 것이고 부장님은 그들과 마주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VIP 리셉션장은 회사 20층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라운지였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의 황혼이 내려앉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실내는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으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임원들과 주요 부서장들, 그리고 특별 초청 인사들로 공간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김태준 부장님은 리셉션장에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살피며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정 회장님과 민우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았고 그것이 부장님을 잠시 안도하게 했습니다. 김 과장, 일단 자연스럽게 있자. 너무 눈에 띄지 않게. 부장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웨이터가 들고 있는 트레이에서 샴페인 잔을 하나씩 집어들고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부장님은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계속해서 입구 쪽을 주시했습니다. 약 10분 후 정 회장님과 민우를 포함한 일행이 리셉션장에 들어왔습니다. 정 회장님은 몇몇 고위 임원들과 대화하며 천천히 실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민우는 그의 곁을 지키며 때때로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부장님의 손에 쥔 샴페인 잔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럴 수가. 저 청년이 정말 그날 배달원이 맞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저는 부장님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장님이 당황하는 모습에 통쾌함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정 회장님 일행이 서서히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장님은 점점 더 불안해 보였고 샴페인을 한 번에 들이켜버렸습니다. 김 과장, 나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혹시 정 회장님이 오시면. 아니, 그냥 기다려. 부장님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고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 순간 민우가 저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김 과장님, 여기 계셨군요. 오늘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우 씨. 질문도 정말 좋았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정 회장님도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민우가 저를 할아버지께 소개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김도윤 과장님이세요. 오늘 발표하신 분이시고 전에 제가 배달했을 때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분이에요. 정 회장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더군요.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영광입니다.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회장님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마케팅팀 부장은 어디 계십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제가 대답하려는 찰나 김태준 부장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건지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넥타이를 다시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아, 저기 오시네요. 제가 부장님을 가리켰습니다. 부장님은 우리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전문가다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마케팅팀 김태준 부장입니다. 정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발표 잘 봤습니다. 팀을 잘 이끄셨군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팀원들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민우는 부장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적대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정 회장님이 부장님에게 물었습니다. 김 부장님, 혹시 제 손자를 알아보셨나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그 질문에 부장님의 얼굴색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회사에 배달 왔을 때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회장님 손자분인 줄 몰랐습니다. 정 회장님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민우가 말하길 당시 상황이 조금 불편했다고 하던데요. 부장님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그날 신뢰를 범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정 회장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주변의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김 부장님. 정 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직책을 가졌든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존중하는 것은 인격의 문제입니다. 부장님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민우에게 배달 아르바이트를 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의 여러 모습을 직접 경험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 되어보면 타인을 더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 회장님의 말씀에 부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나서서 상황을 완화시켰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일은 이미 잊었어요. 부장님께서도 아마 많이 피곤하셨을 거고 저도 완벽하게 응대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정 회장님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다행이구나. 하지만 김 부장님, 회사의 문화는 위에서부터 형성됩니다. 당신 같은 중간 관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회사의 분위기를 결정하죠. 부장님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대하겠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다른 행사 스태프가 다가와 급하게 리셉션장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음식 배달이 왔습니다. 보안 문제로 위층으로 올라올 수 없다고 하는데요. 다들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셉션에는 이미 충분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추가로 음식을 주문했나요? 행사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정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음식인지 확인해 보세요. 스태프가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족발과 보쌈 세트라고 합니다. 그 말에 부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저와 민우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민우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소가 어렸습니다. 내가 가보겠습니다. 정 회장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제가 가겠습니다. 부장님이 급하게 나섰습니다. 정 회장님은 손을 들어 부장님을 저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직접 가보고 싶네요. 김 부장님과 김 과장님, 그리고 민우도 같이 가자. 우리는 정 회장님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배달원이 서 있었고 그의 손에는 익숙한 종이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지난번 상황이 데자뷰처럼 재현되는 듯 했습니다. 배달원은 우리를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프런티어 족발 배달이요. 정 회장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받겠네. 배달원은 정 회장님께 음식을 건넸고 정 회장님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배달원에게 팁을 넉넉히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달원은 놀란 표정으로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정 회장님은 족발 봉투를 들고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제 누구의 주문인지 알아봐야겠군요. 부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주문했습니다. 우리 모두 놀란 표정으로 부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장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요. 정 회장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김 부장님. 자기 성찰은 발전의 시작입니다.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다 같이 족발 먹을까요?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긴장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정 회장님은 배달 음식을 들고 다시 리셉션장으로 향했고 우리는 그를 따랐습니다. 리셉션장에 돌아오자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 회장님은 테이블에 족발 세트를 펼쳐놓고 모두에게 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나눠 먹으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바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날 밤 VIP 리셉션장에서는 고급 요리와 함께 배달된 족발이 나왔고 그것은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김태준 부장님은 처음으로 정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고 민우는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 회장님의 리더십, 민우의 성숙함, 그리고 부장님의 변화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난 작은 사건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영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창립 기념 행사가 있었던 그날 밤 이후 회사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 마케팅팀에서 그 변화는 더욱 뚜렷했습니다. 김태준 부장님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소의 권위적인 태도를 갑자기 버리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하려니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었지만 그의 노력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행사 다음 날 아침, 부장님은 팀 전체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혹시 행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새로운 업무 지시가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행사 준비하느라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부장님의 첫마디에 우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것도 못하냐, 왜 이렇게 실수가 많았냐는 식의 질책이 있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팀을 이끄는 방식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권위적이고 일방적이었죠. 때로는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언행도 있었고요.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이런 말을 부장님에게서 들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정 회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두려움이 아닌 존경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앞으로는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팀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팀원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심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뀔 리 없다는 생각이었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장님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정 회장님의 압박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이는 행동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김도윤 과장, 잠시 내 방으로 와주게. 회의가 끝나고 부장님을 따라 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김 과장, 자네에게 특별히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네, 무슨 말씀이신지. 행사장에서 내가 당황했을 때 자네가 나서서 질문에 답해 주었잖나. 그리고 리셉션에서도. 자네가 없었다면 나는 더 큰 망신을 당했을 거야. 부장님의 솔직한 고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부장님. 팀의 일원으로서.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부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어. 내가 그동안 자네를 제대로 대해주지 못했는데도 자네는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했어. 고맙네. 그 순간 부장님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확실히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 사무실에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 회장님이 직접 프런티어 리스펙트 캠페인이라는 새로운 기업문화 혁신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캠페인의 핵심은 직급이나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캠페인의 첫 번째 실행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태준 부장님이 임명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이 소식에 의아해했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 회장님은 부장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요. 그날 오후 또다시 의외의 방문객이 회사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민우였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배달원이 아닌 정 회장님의 손자로서 공식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비서실을 통해 김태준 부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했고 부장님은 급히 회의실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부장님으로부터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민우는 프런티어 리스펙트 캠페인의 대학생 인턴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서비스업 종사자들과 기업 간의 상호 존중 문화를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 정 회장님 손자가 내 밑에서 일하겠다니. 부장님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우 군의 진심이 느껴졌어. 그는 정말 이 일에 열정이 있더군. 그렇게 민우는 우리 팀의 인턴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어색해했습니다. 어떻게 정 회장님의 손자를 대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우는 그런 걱정을 금세 불식시켰습니다. 그는 어떤 특별 대우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업무부터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커피를 타오는 일, 회의록을 작성하는 일, 자료를 정리하는 일까지 모든 일에 열정을 보였습니다. 민우 씨,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이 회사 주인 될 사람인데. 하루는 이수진 대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우는 단계죠.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세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요. 민우의 이런 태도는 팀 전체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김태준 부장님에게는 더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장님은 민우와 함께 일하면서 점점 더 포용적인 리더로 변해갔습니다.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부장님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 판단이 잘못됐네. 다른 접근 방식을 생각해보자. 이런 말을 부장님에게서 들을 수 있으리라고는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프런티어 리스펙트 캠페인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몇몇 언론에서는 프런티어 그룹의 기업 문화 혁신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태준 부장님은 회사의 새로운 스타가 되었습니다. 갑질 부장에서 존중의 리더로 변화한 사례로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퇴근 시간 후 부장님이 팀 전체를 삼겹살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은 이번에는 의무적인 회식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친목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석 여부는 자유였고 분위기도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부장님은 소주 한 잔을 들더니 말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변하게 된 것은 정 회장님이나 민우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날 밤 배달원을 무시했던 내 모습을 보면서 문득 내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부장님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3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밤낮 없이 일하시면서 나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죠. 하지만 가끔 손님들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셨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나고 가슴이 아팠는데 그날 내가 배달원에게 했던 행동은 바로 내 아버지를 무시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던 거예요. 모두가 조용히 부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정 회장님 앞에서 창피했던 것보다 내 자신에게 더 실망했어요. 내가 그토록 혐오했던 행동을 내가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부장님의 진심 어린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부장님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요. 창립 기념 행사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마케팅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사소통이 활발해졌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공유되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팀의 성과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전분기 대비 20% 증가한 실적을 올렸고 새롭게 런칭한 캠페인은 회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인턴 기간을 마치고 정식으로 대학 생활로 복귀했지만 여전히 가끔 회사에 방문해 우리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여전히 주말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배달 일을 해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아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을 때 민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배우는 것들이 아직 많아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들이 나중에 회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고객의 입장, 직원의 입장,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정 회장님은 최근 건강이 많이 호전되셨고 손자의 활약을 보며 매우 만족해 하신다고 합니다. 프런티어 리스펙트 캠페인은 이제 그룹 전체로 확대되어 실행 중입니다. 모든 계열사에서 이 캠페인을 도입하고 있고 서비스업 종사자들과의 상호 존중 문화 구축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시작되었습니다. 김태준 부장님은 최근 본부장 승진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 변화가 높이 평가받은 결과입니다. 부장님은 종종 저에게 말합니다. 도윤 과장,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밤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 부끄러운 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내가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었지.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배달원을 무시했던 한순간의 실수가 회사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오늘도 저는 출근길에 배달 오토바이를 마주치면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회사를, 나아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이야기의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김태준 부장님의 변화처럼
우리 모두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